밥 먹고 나면 졸리신가요? 식후에 갑자기 피곤해지시나요? 점심 먹고 나면 집중력이 떨어지시나요?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은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당뇨병,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를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의학적으로 검증된 혈당 관리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1. 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인가? 혈당이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뇌, 근육, 모든 세포가 포도당으로 작동합니다. 정상 혈당 수치는 공복 시 70에서 100, 식후 2시간에는 140 이하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식후 혈당이 180 이상 올라가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것이 반복될 때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첫째, 췌장이 과로합니다.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고 췌장 기능이 저하되며 결국 당뇨병이 발병합니다. 둘째, 혈관이 손상됩니다.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기고 동맥경화가 촉진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염증이 증가합니다. 만성 염증이 유발되고 노화가 촉진되며 각종 질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병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인도 식사 방법에 따라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빨리 먹는 습관이 있는 분,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분, 운동을 안 하시는 분,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는 분, 복부 비만이 있는 분. 파트 2. 식사 순서의 과학. 핵심은 채소를 먼저 먹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혈당 상승이 73% 감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그물망을 만듭니다. 이 그물망이 첫째,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둘째,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셋째,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최적의 식사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채소를 5분 동안 드세요. 샐러드, 나물, 쌈채소를 최소 5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세요. 2단계, 단백질을 5분 동안 드세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역시 천천히 섭취하세요.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3단계,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세요. 밥, 면, 빵은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찬 상태에서 드세요.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됩니다. 실제 효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식사 순서는 밥, 반찬, 국 순서로 먹습니다. 혈당이 180까지 급상승하고 2시간 후 70까지 급하락합니다. 개선된 식사 순서는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먹습니다. 혈당이 130까지만 상승하고 완만하게 하락합니다. 차이는 명확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 조절이 됩니다. 파트 3. 실전 적용법. 한식은 반찬이 많아서 실천하기 좋습니다. 실전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치와 나물을 2-3분 동안 먼저 드세요. 둘째, 고기, 생선, 계란을 2-3분 동안 드세요. 셋째, 밥과 국은 마지막에 드세요. 팁을 드리자면 쌈을 먹을 때도 채소에 쌈을 싸서 먹고 나중에 밥을 추가하세요. 양식도 같은 원리입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첫째, 샐러드를 먼저 주문하세요. 둘째, 메인 요리인 고기나 생선을 드세요. 셋째, 파스타나 빵은 최소화하세요. 바쁜 현대인을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드실 때는 샐러드 1개를 추가 구매하세요. 샐러드를 먼저 섭취하고 도시락의 반찬, 메인, 밥 순서로 드세요. 배달 음식을 시킬 때는
사이드 샐러드를 추가 주문하세요. 치킨은 샐러드, 치킨무 순서로 드세요. 피자는 샐러드를 먼저 먹고 피자를 드시되 도우는 최소화하세요. 외식 상황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식당에서는 채소 볶음 1개를 필수로 주문하세요. 짬뽕보다는 짬뽕밥에 건더기만 드세요. 짜장면을 드실 때는 양파와 양배추를 추가하세요. 일식집에서는 미역초회나 샐러드를 먼저 드세요. 회나 구이를 그 다음 드세요. 밥이나 우동은 마지막에 드세요. 뷔페에서는 1차로 샐러드 한 접시를 드세요. 2차로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3차로 탄수화물을 소량만 드세요. 파트 4. 추가 혈당 관리 비법. 식사 순서만큼 중요한 것이 식후 산책입니다. 연구 결과 식후 10분 걷기만 해도 혈당 상승이 30% 감소합니다. 인슐린 민감도도 개선됩니다. 바쁜 직장인도 가능합니다. 사무실 복도를 왕복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핵심은 식후 30분 이내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 중에는 소화액이 희석되므로 피하세요. 식후 바로는 혈당이 상승하므로 피하세요. 좋은 시간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포만감이 증가합니다. 식후 1시간 후도 좋습니다.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식전 물 1컵은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과식을 방지하며 소화를 촉진합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식사 전 식초 1~2스푼을 섭취하면 혈당 상승이 2에서 30% 감소합니다. 인슐린 민감도도 개선됩니다.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샐러드 드레싱에 추가하세요. 둘째, 물에 희석해서 마시세요. 셋째, 식초로 절인 채소를 드세요. 주의하실 점은 공복에 원액을 섭취하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간식이 필요할 때는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견과류의 장점은 혈당 상승을 최소화하고 좋은 지방을 함유하며 포만감을 유지시키고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적정량은 하루 한 줌 30g입니다. 아몬드 20알, 호두 6에서 7알 정도입니다. 파트 5. 장기 효과와 당뇨 예방. 식사 순서를 바꾸고 3개월 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개선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이 안정됩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화되고 당화 혈색소가 감소하며 혈당 변동폭이 감소합니다. 둘째, 체중이 감소합니다. 평균 3에서 5kg 감소하고 복부 지방이 감소하며 자연스러운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식후 졸음이 감소하고 오후 피로가 개선되며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58% 감소합니다. 전당뇨에서 정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증가합니다.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당뇨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파트 6. 실천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시작하는 30일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차는 습관 들이기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천천히 20회 이상 씹으며 식사 시간을 15분 이상 가지세요. 2주차는 강화기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식후 10분 걷기를 하며 물 마시는 타이밍을 지키세요. 3, 4주차는 완전 정착입니다. 외식 시에도 적용하고 간식도 건강하게 먹으며 가족과 함께 실천하세요.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미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 있고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어지러움과 식은땀이 나는데 즉시 당을 섭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임산부는 전문의 상담 후 실천하시고 무리한 제한은 금지입니다. 혈당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당신의 건강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채소 먼저. 둘째, 단백질 다음. 셋째,
탄수화물 마지막. 이 간단한 원칙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에너지를 되찾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